자, 158쪽.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0개. A의 원소의 개수는 37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0. N,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개수는 15개일 때 N, B 차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선 뭐부터?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먼저. B 차집합 A는 앞서 문제에서 했었지. N, B 빼기 N, B 교집합 A를 해주거나 또는 N, B 합집합 A에서 뭘 빼면 돼?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얘를 찾거나 얘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얘네는 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얘를 바꿀 수 있어. 얘를 어떻게 바꿔? N, A 드모르간 법칙에서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겠네. 이게 15개.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빼요. 뭘 빼?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60 빼기 N A 합집합 B가 여기가 15라고 했으니까 넘기고 넘기면 N A 합집합 B의 개수는 60 빼기 15니까 45입니다 라고 구해주겠네. 그러면 얘를 구해준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45 빼기 37 해서 몇 개? 8개입니다. 이렇게 구해준다고. 그래서 우선 문제에서 원하는 것부터 어떻게 바꿔서 얘를 구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이게 필요하거나 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는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구하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걸로 개수를 구해줘서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애들도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제 12번. 보통 이제 12번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필수 12. 60명의 학생에게 60명의 학생이래. 전체가 60명이구나.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대. 그럼 영어를 집합 A라고 놓고 수학을 집합 B라고 놓자고.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28명이래.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35,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28 이렇게 된다고.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 모두 틀린 학생은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않는 거. 즉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라고. 이게 5명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A도 틀렸고 영어도 틀렸고 수학도 틀렸고 모두 다 틀린 학생은 5명이 된다 라고 하는 걸 구해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앞서서 했던 대로 얘를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N, A 합집합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지? 얘는 어떻게? N, U 빼기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60 빼기 5가 되니까 전체 집합은 A 합집합 B의 개수는 55가 나온다 라는 걸 찾고, 자 이걸로 또 하나 찾으면 N, A 교집합 B도 찾을 수 있지. 이거는 N, A 더하기 N, B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한 거에서 빼줘. 뭘 빼줘? 합집합한 거를. 그러면 60이 아니고 35 더하기 28 빼기 55 요거 해주면 되겠네. 얘네 둘이 하면 63 빼기 55니까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자 이것까지 구해줬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돼.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도 돼. A, B 해주고, 자 교집합 여기 8명. 그러면 이쪽에만 온 애들은 35에서 8을 빼니까 27명. 28에서 8 중복이니까 여기 20명, 여기 5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를 구하시오.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는 여기 있는 애들이지.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는 첫 번째 진짜로 한 문제만 맞췄거나, 두 번째 두 문제를 다 맞췄거나. 그러니까 27하고 20이 한 문제 맞힌 애, 8이 두 문제 맞힌 애들. 따라서 1번은 55입니다 라고 구해주는 거지. 이 55가 뭐야? N, A 합집합 B가 55란 얘기야. 오케이? 두 번째는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힌 학생 수를 구하시오. 둘 다 맞힌 애들은 여기지, 8명.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시오. 영어 문제만 맞힌 학생 수는 여기 27명입니다 라고 구해서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시킨 다음에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연습 문제 가기 전에 아니 뒤에 하나 더 있지. 그 뒤에 있는 거 가기 전에 380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380번의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눈으로 안 보이면 그림을 그려서 해도 돼.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A, B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씩 넣어주면 되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뭐였나 라는 걸 생각해보고 얘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아니에요. 이거 쓴 거 아니야? 아니로. 아닌데? 전체 집합 A, B 그 집합 안 빼도 되죠? 어? 네? 뭐라고? A, B의 교집합된 그 숫자는 전체 집합에서 안 빼도 되죠? 전체 집합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 그래요? 빼야 해요.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 이가 저거 A 전체예요. 아니? 여기. 그러면 이거 지금 구하러 하면 2, 4 구하고 3, 4 구해야 되는 아니? 응? 4랑 3, 4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어디 안 나왔어? 했어? 아니야. 오케이. 그 네모칸 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NA라고 하면 이거 2하고 4를 합친 게 NA야? MB라고 하면 3하고 4를 합친 게 MB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전체가 32란 얘기고 A 교집합 B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11이래. 11은 어디에다 넣어야 돼? 제외하고 동그라미 바뀌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밖에 여기 1번 구역에다가 여기다 11을 넣는 거지. 11개. 그러면 32에서 11을 뺐으니까 얼마야? 여기가 21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번 더하기 4번 더하기 3번을 한 게 21개인데 지금 NA 더하기 MB는 뭐라고? 얘가 2번 더하기 4번이고 얘는 3번 더하기 4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더해야 돼? 여기 있는 4를 한 번 더 더해야지. 그치? 여기가 4가 두 번 들어갔잖아. 그래서 25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발전 13번. 자, 이번엔 최대값, 최소값.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NU가 30, NA가 22, NB가 17일 때
A 교집합 B의 개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이렇게 놓으라 이거지. 그때 m 더하기 m의 값을 구하래. 자, 최대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고 최소값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래프는 그래프란다. 이 그림은 뭐냐면 A, B 요거야. 그렇지? 자,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개수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또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A 원소가 더 많잖아, B보다. 그러니까 A가 전체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어디야? 여기가 A 교집합 B야. 여기에서는. 반대로는 안 되지. A가 더 그 원소가 많으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몇 개? 혜정아 몇 개? 최대값 몇 개일까? 이 그림으로 따지면. 막 질러. 몇 개일 것 같아?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그렇지. B가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다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M은 17개가 될 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뭐가 최소값이 되겠어? 여기 가질 수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N, A하고 B를 더했더니 몇 개가 나와? 22 더하기 17, 39가 나오네. 근데 전체 원소의 개수는 30개야. 그러니까 몇 개가 지금 더 오버된 거야? 9개가 더 오버된 거지. 그치? 이 9개가 뭐야? 9개가 중복된 거라고. 따라서 여기에 몇 개 들어가? 여기 9개 들어갈 거라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럼 최소값은 몇 개? 9개가 되겠네요 라고 구해준다고. 근데 오케이? 지금 이해됐어? 되셨나요 이해? 최소값만 이해가 안 됐다고? 지금 전체 집합이 30개야. 그지? 근데 여기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를 둘이 더했더니 39개야. 전체 집합의 개수보다 더 많아. 그러면 9개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이 9개는 A도 갖고 있는 거랑 B랑 갖고 있는 거가 겹쳐 있는 게 9개가 될 거라고. 왜냐면 여기에 개수가 몇 개인지 안 알려줬잖아. 그치? 여기 개수가 몇 개냐고 하면 그것도 빼주겠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A와 B를 더한 거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교집합의 개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라고. 최대값은 이해했지? 개수가 더 많은 거에 개수가 적은 거가 포함되는 거니까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17개까지 가질 수 있다. 둘이 더하면 26이에요 라고 해주는 거지. 자, 스텝 2 봅시다. 162쪽. 자, 394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연산 이거를 A 연산 B는
A 차집합 P 합집합 B 차집합 A 라 할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바꿔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1번 기억 같은 경우도 A 여집합 연산 B 여집합이니까 위에 있는 연산 규칙에 맞춰서 해주면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 그래서 여집합 나왔으니까 바꿔주는 거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B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A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또 되는지 교환 법칙이 되나? 왜냐면 분배도 안 되고 지금 결합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교환했는데 교환해서 바꿔봤는데 A 차집합 P 합집합 B 차집합 A가 되는지 찾아보면 되지. 니은 디귿도 그렇게 바꿔서 해보면 돼. 395번은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50이하의 자연수인데 그 부분 집합이 AN X바 X는 KN 더하기 2 K는 정수래. 이거에 대하여 A3 A4 A 합집합 A4 합집합 A6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부터 해주는 거지. A3 교집합 A4 합집합 A6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것대로 이거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어 없어? 4하고 6 합집합이래. 합집합은 뭘 찾는 거야?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다 포함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다 포함하는 게 있어 없어? 아니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를 합집합인데 24는 4하고 6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교집합이야지. 없어. 그치? 그치? 자, 그럼 뭐 하라고? 지난 시간에 뭐 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둘이 해서 안 되네? 뭐 해야 돼 건이야? 이게 뭐야? 교환? 교환해봐야 뭐 결합. 결합? 결합은 이거요. 이게 뭐야? 이건 체인지 아니야? 분배. 그치? 분배하면 돼. 분배. 얘를 분배해서 A3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6을 해주면 여기서 A12가 나올 거고 여기서 A6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A6으로 끝나네. 그치? 그러니까 뭐야? n이 6이란 얘기야. 그럼 거기다 6 넣어서 이제 나오는 원소의 개수를 원소를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찾아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396번은 마찬가지로 5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인데 A는 30의 약수, B는 3의 배수. 그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부터 바꾸는 거야. A 여집합, 합집합 B. 이건 뭘로 바꿔야 돼?
자, 얘는 우선 드모르간 법칙을 거꾸로 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안에가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면 자,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n 여기 n이고 여기도 n이었고 여기도 n이고 이건 뭐야? 전체 집합에서 A 차집합 B를 빼주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식을 바꿔서 아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 라고 해주는 걸 해주면 된다고. 아니면 원소 다 써가지고 해도 돼. 전체 집합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저기다가 원소 구해가지고 다 써갖고 해도 된다.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397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 NU가 50. 역사체험과 과학체험에 역사체험, 과학체험 나왔으니까 역사체험을 A, 과학체험을 B라고 놓는 거지.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과학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조건을 보는 거지. 역사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33명이다. 역사체험은 신청하고 과학체험은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15명이다. 두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8명이다. 그러면 이 표를 그려놓고 숫자를 써주면 돼. 자, 398번 좀 전에 한 거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XY 대하여 NU가 36, NX가 23, NY가 19이다. NA 교집합 Y에 X 교집합 Y에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M 빼기 M의 값을 구하래. 그치? 이거 아까랑 비슷한 문제야. 그러니까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집합이 이제 끝나고요. 우리 이제 명제라는 걸 할 겁니다. 자, 명제. 자, 명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하고는 좀 결이 달라.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찾았는데 얘가 참이 되냐, 얘가 거짓이 되냐, 아니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거라고. 자, 명제에 뭐라고 돼 있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한다. 자,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자, 명제.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명제가 된다고. 자, 3은 5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준서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명제가 된단 말이야.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서울과 부산을 보고 따지면 가깝지. 그치? 근데 서울과 인천이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이거는 참거짓을 구별할 수도 없고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EX는 8. EX는 8. 자,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그렇지? x가 뭔지 알고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명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명제를 나타내는데, 명제를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타내는 건 P. P를 썼으면 그 다음 Q, R, S, T, U, V, W, X, Y, Z 이런 식으로 나타내. P부터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제 얘기하면 명제 P. 자, 그럼 위에도 보면 뭐라고 되니? 4는 2의 배수이다. 3은 5의 약수이다. 가 된가? P, 명제 P면 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거를 부정을 해볼 거래. 부정이 뭐야? 부정. 내가 얘기한 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부정이라고 해. 그치? 난 너의 의견을 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P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아니다는 영어로 자, not이니까 그래서 not P라고 할 건데 영어로 쓰지 않고 기호로 씁니다. 어떻게? 물결 P.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물결이 나오면 얘는 not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P가 아니다. 명제 P에 대해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물결 P, not P라고 읽는다 라고 하는 거지. 명제 P와 그 부정 not P의 참거짓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P가 참인 명제, not P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P가 거짓인 명제면 not P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다. 자, not P를 한 번 더 부정하면 얘는 뭐가 될까? 응? 이중부정? 그래서 뭐가 되냐고. 어?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치? 2는 4는 2의 배수이다. 이게 P면 not P는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일 거고 그 not P를 또 not을 하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가 아니다. 그럼 이게 뭐야?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not P의 P는 그냥 자기 자신 P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자, 2x는 8이야. 자, 이거는 명제는 아니라고 했어. 그치? 왜? 지금 바로 보고 참거짓을 알 수가 없거든. 자, 명제는 아니야. 근데 얘가 참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자, 언제 참이 될 수 있어? 응? 이게 참이 되려면 언제 참이 돼? 승희야. 그치? x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4가 아닌 다른 수를 대입을 하면 거짓이 되겠지. 즉 x에 어떠한 값을 넣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해. 자,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될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했듯이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자, 변수 x를 포함하는 조건을 px, qx, rx라고 나타내는데 px, qx, rx 이렇게 나타내는데 너무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얘도 p, q, r 이렇게 써줘서 그냥 조건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그 보기 보면 3은 홀수이다.
참고짓을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 x는 홀수이다. x의 값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 2x는 8이야. 그럼 x가 4일 때는 참이야. x가 4가 아니고 다른 수일 때는 참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조건이 맞게끔 해주는 그 x의 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맞도록 진리만 꼭 맞는 것만 가지고 있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그럼 얘 진리집합을 A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주로 집합 P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1, 2, 3, 4, 5, 6, 7이래. 1, 2, 3, 4, 5, 6, 7. 자, 조건 P가 있는데 P는 2보다 X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대. 자, Q가 있는데 Q는 X제곱은 1이래. 자, 그럼 P에 해당하는 X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의 값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P라고 한다고. 진리집합.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3, 4, 5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Q, X제곱은 1. 따라서 우리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없기 때문에 얘를 나타내는 진리집합 Q는 1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진리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의 부정. 자, 조건도 뭐라고 했냐면 조건도 P라고 했어.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얘도 뭐가 되겠어? 똑같이 나P가 될 거라고. 자, 근데 명제에는 없었는데 조건엔 뭐가 있어? 집합이 있어. 진리집합. 그래서 얘를 집합을 P라고 나타내는데 그럼 부정은 나P는 어떻게 나타낼까? 재영아. 나P는 어떻게 나타낼까? 조건 P가 갖고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집합 P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건 P를 부정을 했어. 그래서 나P를 만들었는데 나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P에 없는 거 그게 뭐야? C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 P의 무슨 집합? 여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진리집합은 P,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할 때, 자, A의 여집합은 A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나P의 낫은 P라고 했기 때문에 나P, 즉 P의 여집합은 뭐가 나와? 똑같이 P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앞에 집합과 연관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P가 있어요. 3x 빼기 3이 2보다 크대. x 빼기 3이 2보다 크다. 자, 이거의 부정은 뭐야? 나P는
자, x 빼기 3은 그대로 쓰는 거고 2도 그대로 쓰는데 뭐만 얘만 반대되는 걸 써주면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집합 P는 x가 5보다 크다. 6, 7, 8, 9, 10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P의 여집합이니까 5,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번 좀 쉽지? 자,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P 또는 Q, P 그리고 Q. 자, 얘네를 부정을 할 거야. 자, 우선 부정하기 전에 자, 집합으로 먼저 나타냅시다. 집합으로 먼저 나타낼 거야. 자, P의 진리집합은 P라고 했고 Q의 진리집합은 Q가 되는 거고 자, 집합의 연산에서 또는 뭘 나타내네? 또는 은서야, 또는 뭘 나타내나요? 또는은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합집합. 자, P 그리고 Q. P의 진리집합은 P, Q의 진리집합은 Q. 앱이나 그리고는 교집합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이번엔 부정. 자, 부정은 뭐야? P 합집합 Q의 여집합. 여기도 부정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P 또는 Q의 낫이 되는 거라고. 여기도 P 그리고 Q의 not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 P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승희야? 교집합. Q 여집합. 여기도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써줘? not P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not Q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도 not P 그리고의 부정이니까 또는 not Q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기만 보고 하면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 부정을 하래. 그러면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을 하는 거지. 그럼 x가 3보다 크다로 바꾸는 거고 5어니까 그리고로 바뀔 거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5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지. 자, 또 x는 2이고 x는 3, y는 3이다의 부정. 자, 부정해봐.
준수 화이팅. 자 빨리 부정해봐. 제가 아니라고 그 읽어 불러.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뭐라고 했어? 처음에 얘기했잖아. 아니요. 어. 그러니까 x가 2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x가 2가 아니고 그 다음 y가 3이 이렇게 하면 끝? 끝? 어? 안 되지. 뭐 하나 안 했어 지금 부정. 자 건이가 알려주고 흑기사 해주고 새우깡 하나 얻어먹어. 뭐 안 했냐? 그 중간에 음. 이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에이, 못 얻어먹겠다. 뭐 해야 돼 재영? 낫을 붙여야 합니다. 뭔 낫이야. 낫은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 부정을 하려서 이게 낫을 붙이는 건데. 그래서 x가 2이다를 x가 2가 아니다로 바꿨고 y가 3이다를 y가 3이 아니다로 바꿨어. 또 하나 뭐 해야 돼? 혜정아 뭐 할까? 그치. 이거를 또는으로 바꿔야지. x가 2가 아니고 또는 x가 3이 y가 3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를 고를 또는으로 바꿔야지. 그래 안 그래? 기억하라고.